자,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이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지난번에 이제 상가 관련돼서 좀 이제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거 이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수익형 부동산 관련된 부분과 함께 그다음에 우리가 주거가 아닌 비주거로 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지난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근린상가, 상가주택하고 뭐 다양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뭐 근린상가나 상가주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좀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고요. 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접근하시는 분도 있고 또 반대로 그나마 또 시간이 지내는 따라서 수익형이 뭐 수익성이 좀 악화된다거나 또는 뭐 각종 뭐 불안한 그런 심리적인 요소 때문에 좀 초반 투자하시는 분은 좀 있긴 한데 또 이걸 장기적 끌고 가지 못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상담을 통하면요. 자, 그 부분이 있었는데 자, 오늘 알아볼 거는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주상복합 상가하고 쇼핑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실제적으로 어떤 지역들을 좀 투자를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 이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뭐 우리가 이제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뭐 단지 내 상가까지 이제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고요. 자, 주상복합이 이제 주거와 상업 공간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겠죠. 자, 주상복합이라고 하면 우리가 실제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수도권에 또 뭐 지방에도 뭐 부산에도 다양하게 주상복합이 있는데 실제 주거 지역으로 용도가 되어 있는 거죠. 뭐 제3종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아파트를 짓겠죠. 근데 이 주거 지역이 아닌 그 용도가 상업지역에는 용도가 있겠죠. 자, 상업지역 용도는 말 그대로 이 상업지역이라는 그 토지 땅에다가 상업이 주가 되는 시설 들어가죠. 거기다가 뭐 주거를 뭐 100% 진다는 거는 불가능하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상업시설 넣어야 되는데 일부 공간에 대해서 뭐 상업시설 넣고 어느 정도는 또 주거 공간을 같이 혼재해서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상업 공간 안에 주상복합이 보통 지어지고요. 실제 이 뭐 역세권 같은 경우에 보통 역을 주위로 이제 반경 뭐 한 250m, 뭐 350m 뭐 우리가 보통 이제 역세권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역 근처에 보통은 이제 상업지역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역이 생기고 나서 상업지역 종상향이 된다거나 아직은 뭐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들도 있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상업지역 시설들 왜냐면 유동인구도 많고 뭐 중심적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갈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 상업시설 공간에 보통 주상복합을 많이 지니는 경우가 있고요. 뭐 쇼핑몰 같은 경우 우리가 뭐 대형 쇼핑몰 뭐 많이 가봤습니다. 뭐 쇼핑몰 뭐 엄청 많이 있죠. 뭐 다양한 쇼핑몰들이 있는데 이런 쇼핑몰 공간에 또 이제 우리가 투자 또는 뭐 이거에 대해서 분양을 받으신 분들 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주상복합 상가를 알아보면 주거와 상업시설이 혼재되어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거는 이제 지자체마다 조금씩 좀 다르긴 합니다만 보통 이제 상업시설 비율이 최소 10에서 보통 한 30% 정도, 한 20에서 30% 정도가 이제 상업시설 비율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1층에서 3층 내외의 상업시설이 존재하는데, 자, 뭐 서울을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요. 자, 서울에, 왕십리 뉴타운 뭐 텐지를 이야기해볼게요. 이제 왕십리 뉴타운 이야기를 해보면, 자,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이제 입주할 때 시점 되면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물론 그 분양 가격 때보다 많이 오르긴 했죠. 근데 어떤 분들 아마 직접 가보시면 상가 같은 경우는 많이 공실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 공간을 주거시설로 좀 더 바꾸죠. 왜 빈 공실들이 많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물론 뭐 임대료가 뭐 높게 측정돼서 뭐 공실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의무적으로 이 상업시설 비율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스트리트 상가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자, 이 주상복합 상가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입지가 좋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뭐 일시적으로 뭐 어떤 뭐 장사를 하시는 분이나 또는 뭐 회사나 사무실이 일시적으로 뭐 나가가지고 잠시 공실될 수 있겠지만 뭐 전반적으로 인기 있는 지역은 뭐 당연히 어느 정도 상가 안정성은 좀 확보가 되겠죠. 자, 그 장점은 또 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합니다. 자, 주상복합을 가보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자, 위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요. 뭐 필요한 것들을 뭐 사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식당을 간다 할 때 편의점 간다 할 때 1층에 있기 때문에 뭐 우리 밖으로 나갈 이유도 없고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뭐 주상복합 시설이 좀 역과 가깝고 상당히 좀 큰 규모면 지하철 뭐 통로로 연결돼 있죠. 자, 그런 것들도 상당히 용이한 부분도 있고 이 단점도 당연히 있겠죠. 좋은 부분이 있는 만큼 전용 면적이나 관리 비용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고 전용 면적 상당히 좀
약간 좀 협소한 부분도 있고 관리 비용은 상당히 좀 증가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분양가가 높은 경우가 많고 실제 주상복합이 상당히 좀 큰 규모는 공개 녹지 공간도 상당히 크게 또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까지 다 전가되는 부분과 함께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시설 관리와 유지 보수와 그다음에 또 이 관리 비용까지 상당히 증가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비용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단점을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주거 위주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자, 주차하고 편의 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상업 시설 공간을 아예 다른 출입구로 좀 확보를 하고 뭐 주거와 뭐 상업 시설을 따로 분리하는 이렇게 좀 많이 하는 경우인데 과거 같은 경우는 뭐 지하 1층은 상업시설, 2층, 3층은 뭐 주거 입주자 전용으로 주차장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주차 공간이 좀 부족한 경우도 좀 있고 그다음에 입지가 좋으면 유동인구하고 함께 그다음에 거주하는 상주 인구까지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주상복합 상가로 어떻게 보면 임대 수익을 받기는 초기 투자가 어떻게 보면 분양가가 비쌀 수도 있지만 핵심 어쩌면 알짜배기 입지를 찾는다 하면 향후에 높은 수익률을 좀 찾아낼 수 있다는 것도 장점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좀 각각의 호수에서 분양을 받고 뭐 어떤 뭐 테마 상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스트릿 상가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쇼핑몰 같은 경우는 운영 임대를 하는 건데 이 장점이 또 소액으로 투자 가능합니다. 호수별로 좀 다른 부분들이 있고 실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층에 뭐 상가를 하나 임대를 받았는데 2층이라고 했죠. 2층에 상가를 받았는데 2층에 뭐 1호를 상가 받았고 또 어떤 분은 2호를 받고 3호를 받았는데 자 1호부터 5호까지 합쳐가지고 병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5분의 1씩 임대료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겠죠. 자 소액으로 투자하는 부분들이 있고 자 단점인 경우도 또 있죠. 자 쇼핑몰이라는 게 관리가 잘 되거나 인기 있는 지역이면 계속적으로 유지 보수를 하고 또는 뭐 어떤 뭐 특색을 계속적으로 지키고 있으면 괜찮은데 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노후 상가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차별화가 없다고 하면 공실 리스크가 상당히 발생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좀 뭐 테마 상가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용산의 전자상가 뭐 특정 상가를 말씀드리지 않겠죠. 뭐 전자상가 뭐 다양하게 뭐 지금도 뭐 장사 잘하시는 상가도 있긴 하겠지만 자, 이 전자상 같은 경우는 이제 90년대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상가들 꽉꽉꽉 차 있었죠. 그런데 2000년대 넘어가고 2010년 지금 시기 되니까 이제 물론 컴퓨터 사시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뭐 카메라나 뭐 다양한 수요층이 뭐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뭐 위치인 좋은 곳에 둘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창고식이나 또는 아니면 뭐 어느 정도 오프하고 온라인하고 같이 겸용하는 매장도 있긴 하겠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상가들 리스크에 따라서 좀 줄어든 경우도 있고요. 또 이 지금 서울의 뭐 동대문이 아닌 뭐 어떤 특정 지역 뭐 경기도나 수도권에 보면 과거에 우리 90년대 후반에 가면 우리가 이제 쇼핑몰 옷을 파는 그런 쇼핑몰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쇼핑몰 옷을 전문을 하는 매장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런 것들이 온라인으로 대체됨에 따라서 상당히 2000년대 중후반 이후로 상당히 쇠락의 길을 걸음에 따라서 이 지금 뭐 보면 과거에 뭐 우리가 보면 지역마다 있을 겁니다. 같은 뭐 옷을 판매하는 뭐 쇼핑몰 같은 경우에가 상당히 뭐 많이 전환을 못하는 경우에는 많이 도태되거나 비어있거나 또는 뭐 공실 한층이 비어있거나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쇼핑몰 같은 경우는 진짜 이 특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성이 짤 때 뭐 원래서 뭐 5층은 뭐 가구점이다 또는 뭐 7층은 휴대폰 판매점이다 하는데 뭐 휴대폰 판매점 뭐 장사가 잘 되는 경우가 있는데 또 어떤 가구점은 또 비어 있는 경우가 있으면 어떤 층에 따박따박 안정적인 임대를 받지만 또 어떤 층은 또 공실 리스크에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것들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지하철역과 대로변과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특색 어떤 거를 구성하냐 이거를 포인트 잡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자 예시로 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정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지금 첫 번째 주상복합 이야기를 하려는데 주상복합이 상가가 좀 상당히 뭐 비어 있거나 그러는 거는 좀 제가 방송을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영업 장사도 잘 하고 있는 지역으로 좀 장점인 지역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자 보면요 합정을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합정에 보면 이제 여기 메세나폴리스라는 이제 주상복합 있죠. 자 특색을 보면요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규모가 크고 홈플러스가 입점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W역세권 2호선과 6호선 합정역에서 연결이 됐죠. 지하 연결돼 있는 상태인데 자 이제 뭐 당시에 뭐 보면
이 좀 넓게 보면 옆에 보면 시장 이제 막리단길 망원시장 쪽 있는 길이 있고 대형 쇼핑몰 같은 경우나 또는 뭐 우리가 마트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가 있는 경우가 없고 자 이쪽은 홍대 상권이죠. 자 홍대 상권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굵직한 대형 몰이 뭐 위쪽 하면 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엄청 큰 규모의 대형 몰이 이쪽 라인은 없었습니다. 자 상수동도 없고 없는 상황이었는데 자 주상복합의 건물 들어오고 이제 기업이 들어오죠. 당시에 이제 기업이 들어왔을 때도 이제 상당히 이제 분양이 상당 처음에 분양률이 이렇게 좋지는 않은 부분이었지만 자 입점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상권이라는 게 이 밑으로 이제 또 주상복합이 들어오죠. 그래서 주상복합이 들어오면서 상권이 이제 확대가 되는데 자 물론 여기서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성이나 그런 것들에서 뭐 물론 지하 1층이나 1층이나 2층이나 그런 유동 인구나 아니면 뭐 이동하는 방문객들이 동선에 따라서 좀 희비가 좀 엇갈린 부분이 있긴 했는데 자 이쪽도 들어오면서 또 그다음에 이 합정 일대가 계속적으로 뭐 새롭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주상복합이 뭐 엄청나게 뭐 큰 뭐 대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선을 끌고 간다는 거죠. 즉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홍대에 있는 상권들이 계속적으로 이게 확대가 됐죠. 그래서 과거에 예전 젠틀리피케이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합정이나 망원이나 이쪽으로 계속적으로 상권들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 유동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요를 그래서 뭐 주말에 가본다고 하시면 뭐 사람이 엄청 많고 그런 건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부분들이 있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우리가 뭐 쇼핑몰 특색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뭐 층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약간 조용한 부분들이 있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지금 양쪽 다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쇼핑몰로 가보면 자 이번에는 일산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일산을 보면 자 여기 이 정발산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앞에 롯데백화점이 있죠. 그다음에 여기 옆에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일산 호수공원이 자리 잡고 있는데 자 과거에 이제 2000년도 이제 초반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라페스타가 이제 쇼핑몰 딱 들어왔습니다. 당시에 라페스타 들어왔을 때 뭐 상당히 일산에서 상당히 최대 규모이기도 했고 일산 상권에서 가장 뭐 핵심 지역으로 탈바꿈함에 따라서 많은 방문객과 그다음 행사와 다양한 뭐 이제 이용객들이 있었는데 저도 뭐 많이 이용을 해봤는데 자 이 지역이 이제 라페스타 생겨서 많이 찾아왔는데 이제 2000년대 후반 넘어가면서 이제 밑에 또 상권이 또 크게 생기죠. 스트리트에서 복합 몰이 들어가죠. 상가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웨스턴 도메인이 들어오는데 자 이 들어오면서 이제 서로 경쟁을 하면서 이쪽으로 좀 많이 유동인구가 증가되는 추세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과거 이야기를 할게요. 과거에 이제 엄청나게 막 방문객도 있고 매출도 상당히 높은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갖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자 여기서 뭐 장사하시다가 뭐 장사 잘 돼서 가지고 뭐 인근에다가 아예 그냥 뭐 상가를 매입해서 뭐 영업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는 뭐 주인으로서 이제 임대인으로서 이제 갖고 가서 안정적으로 임대 가실 부분이 있을 텐데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라인에 있던 것들이 이제 뒤쪽에 또 굵직한 상가들이 생깁니다. 보면 뭐 원마운트 이쪽 라인으로 해서 또 주상복합이나 다양한 현대백화점이 생기고 자 상권이 이쪽으로 상당히 또 많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 지금 과거에 있던 상권들은 이제는 좀 노후화된 것도 있지만 상권이 변화가 되는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자 물론 여기도 다 방문하면 좋긴 한데 뭐 우리가 편의시설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뭐 여기 뭐 신도시라고 하면 아이들이 뭐 놀고 그러는 원마운트나 이쪽 근처로 상당히 상권이 몰리거나 아니면 타지에서 방문하는 분들 뭐 김포나 파주에서 오는 분들은 아예 뭐 멀리서 뭐 서울에서 방문하는 분들은 뭐 이쪽을 간다보다는 오히려 뭐 스타필드나 아니면 뭐 이케아 라인이나 이쪽으로 상권이 많이 몰린다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서울의 핵심 지역들 있죠. 핵심 지역들 보면 뭐 홍대나 아니면 신촌이나 강남이나 보면 20대나 30대 특히 20대 젊은 뭐 트렌드에 있는 그런 뭐 20대나 30대들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거나 또는 가까운 지역을 많이 선호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경기도권 넓게 30대나 40대가 특히 방문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차량을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차량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상권이 또는 또 교통이 좋거나 주차가 편리하고 또 찾아가기 쉬운 지역으로 많이
상권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쇼핑몰을 만약에 투자하셨다. 만약에 어떤 이 지역이 아닌 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또는 새로운 상권이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이 생겼어. 그렇다고 뭐 우리는 상관없다고 한 게 아니고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상권에 대한 다른 지역에 대한 상권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보고 여기 시점에서 이제는 매도를 해야겠다. 그런 정리로 투자를 해야지. 안 그러면 무작정 갖고 한다면 나중에는 뭐 지금 뭐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뭐 상권 다시 또 살아나는 분위기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면 향후에 상당히 임대 수익으로 좀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환. 그 쇼핑몰은 뭐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전환을 계속적으로 회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서 또 다음 시간에도 또 알짜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